예, 2022년 10월 14일이 되었습니다. 그, 오늘은 이 또 보살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재밌게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4일 음력으로 9월 19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보살 사상을 복원하고 또 우리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우리 황국사를 복원하는 작업은 우리 한국인의 을과 혼을 되살려서 국가관과 민족관을 회복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이에 지표가 되고 표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상고사회까지는 많은 공부를 하였고, 특히 상고사회 최고의 대학자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율곤 이중재 선생님은 2013년도에 돌아가셨고, 경상남도 남해 욕지도 출신인 것입니다. 기백이라든지 또 학문을 하는 그 자세라든지 그 포부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대구의 상구사의 또 대가이신 수원객 박민호 선생님의 환단 원류사 이런 책을 이렇게 보면서 또 율곤 이준재 선생님에게 직접 배우고 그 많은 자료를 또 저에게 제공했던 그런 덕택에 지금까지 제가 5, 6년째 해수로는 6년째 줄기차게 단 하루도 빠짐없이 태고사를 복원하고 황구사를 복원하고 우리의 그 보살사성을 복원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 보살사상 두 번째로서 한국문명학술원 220번째 강의로서 보살사상이 정착된 순다대륙은 사라진 무대륙의 국한은 연꽃이고 마른 카라마이어를 섞고 산스크리트 범의다 이거죠. 삶을 긍정하고 행복하고 도를 일상으로 했다,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다의 강력은 순다대륙이다. 이는 남쪽으로 적도 지역이며 이 환태평양 화산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화산 지열류에서 지역으로서 매우 살기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다 환인들이 이동을 시작한 시기는 순다 대륙에서 서해 대평으로 이동한 시기는 적어도 6만 5천 년 전부터 최근에까지 이동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우리가 동남아에 있는 많은 여성 유전자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것이죠. 이거는 지금에 온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줄기차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해 대평원 항해를 거쳐서 우리가 연해주를 거쳐서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에서 가장 혹독한 17,000년, 이거를 우리가 비령기라 그러죠. 비령기 17,000년 빙하기 때 마고성으로 올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비령기는 10만 년 빙하기 중에서 마지막 25,000년 전 안에 있는 가장
혹독한 빙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독한 빙하기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에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마고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축의 강력은 우리가 한국문명학술에서 밝히건대 마고성의 영역은 물론 히말라야 파미르 공원을 그 예를 드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파미르 공원을 포함해서 타클라마칸 사막 이 전부가 이 마고성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천산과 남쪽으로는 곤륜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신장, 지금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있는 이 타클라마칸 사막, 여기가 바로 그 자연 환경의 바람을 피할 수가 있고, 여기가 사막 지역으로서 그 당시는 매우 살기가 좋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서 문화의 교충지로서 언어가 조합되고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 지역이 바로 중천축국의 강력이기 때문에 제가 그 대표적으로 천축 대륙이라 하고 천축 강력이라 하고 이거를 천축 한일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북쪽으로는 천산과 남쪽으로는 히말라야인 곤륜산으로 돌산으로 만들어진 자연 마고성이다. 천축 한인들이 연해주를 거쳐서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에서 가장 혹독한 1만 7천년 전 비령기 때 최대 빙하기 때 이 마고성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을 두고 북쪽으로는 키르기스탄이, 서쪽에서는 키르기스탄이 있고 그 밑에는 타지키스탄이 있죠. 그 다음에 옆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파키스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팔이 있고 부탄이 있고, 그 다음 티벳이 있죠. 예, 위에는 몽골이 있고요.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 천혜의 요새가 바로 마고성이고, 이 타클라마칸 사막에 그 얼음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항시 물줄기가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농법도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윤목생활을 가능했고, 동서어원의 뿌리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중청축국으로서 우리의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충지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연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축의 마고성은 추위를 피해 타클라마칸 사막인 이 분지로 들어가 자연의 눈 내리는 물을 이용해서 자연 농법으로 문명을 세운 것이다. 여기서 산스크리트가 조합된 것이다. 예, 마고성은 타클라마칸 사막이다. 자, 부도지에서도 이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다. 천부를 봉수하여 선천을 개성하였다. 이 내용은 천추한일을 개성하였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순다 대륙에서 홍수를 피해 동남아 사막 지역에는 소수민족이 마고성에 산다. 조그만 마고성에 사는 것이죠. 이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다. 그러므로 바다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중에 사막에 4명의 천인이 있어서 관을 쌓아놓고 음을 만들었으니 마고성의 모양은 모두 무의 형태와 같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무제국의 모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피라미드의 바탕도 3인으로 되어 있으며 피라미드는 마고성의 근본으로 지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랑길 아니라면 가지 말고 님이 아니면 부르지 말아라. 길 따라 정첩시 걷다 보면 어느 또 서산 노을이 그친다네. 예, 이런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도에 대한 실담의 해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도에 대해서 실담의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도인이라 말하는 것은 산스크리트
디오인나, 즉 도인이라고 하고 깨우친 성자를 우리가 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나는 사람 인자도 되고 어질 인자도 되고 귀신 신자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은 우리가 왕을 와 같이 가장 존귀한 자를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 인자는 어진 사람을 말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되는 것입니다. 황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 디오는 우리가 디오는 도가 되는데 이거를 도라고 하고 우리가 참선하다, 명상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국 도설에서 도생육 만물이라 하였다. 태국 도설에서 도생물 모든 만물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생님 할 때 님이라는 것은 NIMI, 산스크리트 NIMI 님으로서 왕과 황제 같은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시도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도자로 도라는 것은 첫째 DOHA, 산스크리트 DOH 도하라인데 우리말 적과 같은 말이고 영어로서는 밀크, 우리가 젖먹어 기른다, 도울 조자, 도와줘라 이런 말도 뭐냐면 이 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는 먹어 살린다는, 도는 먹여 살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이 도울 조자도 도와 같은 의미를 가진 산스크리트라는 것이죠. 자, 둘째 이 뜻은 이 패서 지나가다, 그 다음에 길이라는 뜻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 노자 도덕경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님이 아니면 그 이름을 부르지 마라. 노자의 도덕경 맨 앞에 구절은 이와 비슷한 말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이거죠. 길을 만들어 놓았으면 사람들이 걸을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길은 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름이 있으면 영광스럽고 명예로워야 하는데 명예롭지 못하면 가히 이름이라고 할 수 없다. 예,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예, 이 뜻이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고성에서 타클마칸 사막 전체의 이 부분에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는데 그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 시기에 서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남쪽으로는 뭐냐면은 인도를 건너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뭐냐면 도낭을 가게 되고 북쪽으로는 몽골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축에서 퍼져나간 우리의 황국사 천축강력의 천축한인인 방고한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축강력에서 천축한인의 문명 전파가 인도 지방에도 힌두의 우주관이 동이 천문학이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왜 여기에 타클라마칸 사막 여기에 그 다음에 파미르 공원에 동이라는 그 뚱이라는 족이 이렇게 그 천문학과 더불어서 관계되느냐 하면 이분들이 바로 서해 태평양 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이라 그럽니다. 동이라는 것은 뚱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문학을 아는 사람을 우리가 동이라 그럽니다. 뚱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칠삭동이, 그 다음에 물동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온 말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동이족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고성에서 동이족이 설명되는 것은, 뚱이족이 설명되는 것은 바로 그 전에서 건너왔던 태고사에서 서해 태평원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해 태평원에서 연해주로 갔다가 연해에서 다시 시베리아 남부를 거쳐서 마고성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고성에서 다시 동서남부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 근원은 동서양의 역법에 나온 곳인데 동서양 모두 60진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의 어원을 밝힐 수가 있는데 산스크리트 옥스포드 대사전의 748페이지에 보면 인류의 조상을 마누사라고 기록하고 마누스는 3억 1,103만 년 전에 최초로 지구상에 출현한 인류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인도의 산스크리트 옥스퍼드 사전에 74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옮겨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억 1,103만 년 전에 숫자는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이거죠. 산스크리트 옥스퍼드 대사전을 편찬한 모니어 경은 평생을 인도에서 산스크리트 경지를 연구했는데요. 자의적 판단에서 거짓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평생 동안 수집한 기록들을 사실대로 사진을 옮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옥스퍼드 대사전을 누구보다도 잘 해석하고 읽을 수 있는 분이 바로 공호 강사원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이 공호 강사원 박사님은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는 동국대에서 받았는데 이분은 바로 저희 직계 그 스승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수학했던 사람들이 바로 수원교 박민우 선생과 저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 옥스퍼드 사전에 이 영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바로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내시는데 그 우리말의 뿌리가 바로 범어였고 그 범어의 원뿌리가 뭐냐면은 카라마야하고 바로 순다 대륙에서 왔기 때문에 순다 환인이라는 말을 제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억 1억 1,103만 년 전에 연대가 사실이라면 분명히 뚱이족이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말하는 율곡 이준재 선생님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대의 동서양의 역법을 살펴봐야 되겠죠. 인도의 달력이라든지 마야의 달력, 수메르의 달력까지 모두 60점으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고시대 어느 한 곳에 상고시대라고 해도 태고시대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태고시대 어느 한 곳에서 사람이 해와 달의 운행을 살피면서 천문학에 근거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필자 율곡 이준재 선생님은 간지부터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마지막 빙하기 10만 년 기간 중에 지금으로부터 1만 2천 년 전에 마지막 빙하가 끝나고 방고 한인이 시작되었다. 이때 가장 큰 아들 이름이 이 천왕씨인데 이 천왕씨 지금 현재 천씨의 조상의 뿌리가 되는 것인데요. 아들 지갱 지시의 뿌리가 되는데 하늘의 해와 별들의 운행을 연구하여 천간지지력법을 완성하였는데 우리가 식간 12지간이라고 말하는 신모를 뭐냐면 갑을병정, 무기, 경신인계라고 10개로 말하고요. 지간이 간지력하는데 지간을 말하는 12자가 뭐냐면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수레 이렇게 12 동물을 표기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원리로서의 지구의 요준을 찾게 되는데 이 검토하게 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윤맥생활과 더불어서 자연논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동물을 그 지칭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성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 오성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내용이 바로 환국의 5부족의 유전자를 지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5부족이 뭐냐면은 바로 목화토금수의 오성을 만들게 되었고 이 5부족이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가 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환국의 시대에 5부족이 뭐냐면 대표적인 시족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달과 해를 뭐냐면 음양의 원리의 운영을 관찰한 것이 달력의 시초이고 그것은 상고시대 뚱이가 만든 것이 확실하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이를 우리는 환국사의 천축항인들의 시대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이 뚱이가 왜 여기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뚱이의 뿌리가 바로 뭐냐면은 시베리아 남부에 있고 시베리아 남부에서 연해주에 있고 연해주의 앞에는 뭐냐면은 바로 서해 대평원에 수수만 년 살았기 때문에 이미 이 천문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를 우리는 한국사의 천축한인대 시대를 말하고
환국문명학술론의 연구에 의하면은 태고 시절에 이미 태양신을 믿었고 역법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바로 순다 대륙 서해 대평원 황해 마고성에서 그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람이 일갑자를 산다면 60년을 사는 것이 되는데 이 뚱이의 천문학자들은 사람이 각 행성의 기운을 12년씩 받아서 60년이 되면 행성의 기운을 12년씩 받아서 60년이 되면 인간의 연륜으로 일주기를 산 것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요즘은 사람의 수명도 늘어나서 100세를 넘게 살기도 하지만 사람이 이 주기를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예,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이제 이 갑자를 살게 되겠죠. 120년까지는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여하간 인간의 본질적인 수명이 60년인 것을 기준으로 인류의 조상이 탄생한 3억 1천 1만 4만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았다 이거죠. 그래서 율곤 윤재 선생님의 저서 한민족 우주 철학 사상에서 밝힌 위성 행년의 일주기가 3,888만 년이고 위성 행년의 8주기가 되는 3억 주기 8주기가 바로 3억 1,104만 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울 일이라는 것이죠. 율곤이 윤재 선생님과 공욱 강사는 이 당시는 서로 알고 지내지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곤 선생님께서는 1993년도에 공욱 강산 박사님을 만나기 전이고 겨우 신출래기 역사학자의 딱지를 떼었던 시기였다 이거죠. 그런데 이 공욱 강산의 박사님은 범어의 대가이시다 이거죠. 그때는 산스크리트 옥스퍼드 대사전 책이 있을지도 모를 때였는데 이것을 우연한 일치로 찾아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는 대학자로 모시는 것이고 우리는 환국문학수로는 이분들이 있기에 학문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우리가 수원계 박밀 선생님과 스페인에 공부하고 있는 고서 선생님, 그 다음에 신문광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 통화에서 오체문감을 고서 선생님과의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데 요즘 최근 통화에서는 오체문감을 넘어 육체문감에 도전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된다. 고전을 자유자재로 읽고 능수능란하게 읽을 수 있는 문화인으로서 보살 정신을 우리가 복원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앞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매우 뭐냐면은 우리가 태고사나 상고사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정리를 하자면 동의의 천문학자가 간집법으로 계산한 지구의 시간이 위성 행년으로 8주기가 되면 3억 1천 1만 4만 년이 되는데 이것이 지구상에 인간이 처음 나타난 것이라 이렇게 뭐냐면 인도에는 산스크리트 옥스퍼드 사전에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역법들이 모두 60집법으로 되어 있으면 이 어느 것이라도 3억 1천 6만 년이라는 숫자는 가능하다. 이는 동서 문명이 같은 곳에서 출발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는 복원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시원을 밝혀주고 있는 하나의 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서구의 역사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호갑자년으로 볼 때 1956년인데 지금 현재 2022년을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74,141년 1956년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살고 있으니 1956년에다가 위성행년 3억 1,104만 년을 더하게 되면 3억 1,105만 956년이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다는 결론이 된다는 것이죠. 3억이 아니라 3억. 예. 과거 1만 2천 년 전에 인류는 한 곳에서 같은 역법을 사용했던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고시대 천문학의 유습이다. 자, 그래서 인도의 종교라고 하는 힌두 사상에서 말하는 마누스와 그 역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마누스와 힌두 우주관에 대해서 살펴본다. 최초의 인류 마누스 옥스포드 잉글리시 산스크리트 사전의 기록에 말하는 것은 힌두교 경전 마누 법전에도 같은 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힌두의 원래 발음은 산스크리트로 신두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서에 양나라에 적혀있는 글로서 중천적국의 대월지국의 동남으로 수천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지역은 산말이다. 대월지국은 지금 현재 타클라마칸 사막에 있었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명 신덕국이라고 하는데 기록이 있으면서도 보아 신두가 신덕국이라 된 것이 분명하다. 신덕이 천독, 천독이 천축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천축국은 하늘 도시로서 우리의 박재상 선생이 기록한 마고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고성 바로 파미리 공원을 포함해서 타클라마칸 사막 전부를 천성과 고류산으로 감싸고 있는 이 지역을 바로 우리가 중천축국 지역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북방문화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문명의 출발이고 언어의 조합이 가능했던 시기였고,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뭐냐면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74,141년 1956년 2022년 10월 14일 오늘 금요일입니까? 예, 금요일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